지금 공천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노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네, 먼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전국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정당의 후보 경선을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뜻하는 것인데, 자,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은 역선택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새민련을 지지하는 사람이 네. 우리 새누리당을 유력한 후보,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 네. 역선택, 다시 말해서 열등한 그 후보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매우 약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를 하지 않으면은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선거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를 했을 때 비로소 여야에 동등하게, 균등하게 국가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를 할 때는 반드시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네, 역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평한 제도다라는 것이 국회의장과 또 야당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정당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도 국민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본선 경쟁에서 또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소위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이죠. 예. 이런 원칙의 대의명분에 오히려 야당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오히려 유감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현역 의원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부정비리,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물을 일으켜서 많은 의원들이 탈락되고 또 재판에 계류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지도 측면에서는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사실상 일각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제안이 결국 현역 의원들을 사실상 재공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공천 줄 테니까 대권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조국 교수는 전형적인 프로페서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것이 무슨 김무성 대표가 무슨 대권 후보고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의명분에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가 오히려 현역 의원이 만일 아까 부정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을 일으킨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실의를 받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상대가 경선에 나서는 상대가 아주 유명한 스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는 존재감이 없는,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또는 지역에서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꺾을 수 있는 좋은 힘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스타급이 다 이게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자, 그럼 꼭 오픈 프라이머리만이 대안인가요? 정우야 국회의장도 제시했습니다만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공천 과정이야 만일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예, 그거를 반대할 경우에는 공천에 대한 또 투명성과 여러 가지 면이 고려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겠죠. 예. 네네.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이제 선거를 2번이나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만 잘하시면 돈 더 들 일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면은 그 유사한 방식이죠. 만약 이제 야당하고 같이 안 했을 따름이지, 그 당원 당규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당원 50%, 또
일반 여론조사 같은 비당원 50%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비용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조건주의 원칙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면 야당에 협조를 해준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서 증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도 지역구 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인 입장 아닌가요?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공식 의견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그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다만 일부에서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면 이것은 본래 헌법상 비례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직능별, 직역별 또는 전문성 뭐 이런 걸 또는 여성 장애 이런 것을 고려하는 취지의 제도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을 지역별로 배정하면 역시 지역별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군다나 이런 식의 비례대표제는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 일종의 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임명직 국회의원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반드시 야당의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지 몰라도 또 한편의 얘기는 야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는 세민연 쪽에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예,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 훨씬 적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야당 혁신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예, 의원 숫자를 이제 더 늘리되 세비는 줄여서 어떠한 의원 숫자를 늘림으로써 어떤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대표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아주 황당하고 매우 그 궁색한 주장인데요.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인원수가 작아서 국정을 못 합니까? 오히려 공천을 확실하게 투명하고 확실하고 공정하고 또 유능한 인재를 많이 공천해서 이분들이 국정에 나가서 이 민생을 살린다든지 나라 안정을 되게 한다든지 국가 발전을 되게 한다는 것이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뭐 이거 이상한 방식으로 뭐 이거 인원수를 늘린다. 이건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짧게 말씀하신다면? 예, 저는 뭐 300명 수준이 맞다고 보고요. 원래 저기를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취지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잉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넘는다면 이게 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었고요.